정리할게요. 여러분,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기결정권도 타인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누려야 될 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배경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여기는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바다 보이시나요? 자, 오늘 저녁에 강화도에서 집회 설교가 있어서 이렇게 강화도에 왔고, 마침 좀 요즘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된 영상도 아니고 평소처럼 준비된 환경, 배경도 아닙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낙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그렇고 곳곳에서 지금 낙태 약물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낙태 약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한 이런 반대 목소리를 우리가 제기할 때마다 항상 일관되게 우리한테 들려오는 몇몇 반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춰서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특히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기본되는 권리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결정권은 과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침범하면서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법한 권리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낙태 문제를 논하게 될 때, 낙태는 우리가 항상 이 언어 전쟁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쉽게 말해볼까요? 태아 살인입니다. 요즘에 계속 임신 중지라고 하는 그런 좀 모호한 용어를 통해서 낙태 문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낙태 문제를 쉽게 말하자면 태아 살인이에요. 살인.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태아의 살인인데, 우리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이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을 가진다고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그 수정된 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 그 태아에게 존중되어질 만한, 존중해야 되는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인을 처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타인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기결정권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아는 스스로 선택해서 생명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엄마 아빠에게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무언가 주장도 못하고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나 여기 죽어있습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가장 약한 그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거예요. 전 요즘 시대가 너무 권리는 따지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성폭행의 문제나 범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임신까지 폭넓게 적용해서 너는 왜 그러냐 정지하자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임신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강제로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무언가의 관계가 있고 서로 합의된 그 과정이 있을 때, 절차가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게 임신 아니에요? 혼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아이가 뱃속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일을 겪기 전까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합당한 그 합의 가운데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가운데 임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임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그 모든 상황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했다고요? 강압적으로 했으면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신고해야죠. 결국은 만났던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그 관계를 가졌던 건 누구고, 결국엔 피임 안 한 게 누구예요? 결국은 스스로 선택해서 피임 안 하는 그 성관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 출근 안 했어요. 그러면 잘릴 각오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 뭐다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 모든 일에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으면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임신돼서 생명을 얻게 된 태아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식 아니고 이성 아니에요. 우리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자라날 아이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어떡하냐, 불행하면 어떡하냐, 부모의 그 지배 가운데, 그 부모의 억압 가운데 그 안 좋은 아빠 만나가지고 생 고생하고 학대받으면서 자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않냐? 자, 생각해보세요. 그거 태아가 무슨 입장 내놓은 적
적 있습니까? 태아가 나 그런 집에서 살면 불행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말한 태아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 그런 프레임을 씌우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모두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행복하다? 아니요. 그 중에서도 불안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엄마 스스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왜 태아가 정해야 될 거, 생명이 정해야 될 거를 선 넘어서 행동하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여자친구 있냐, 너 모태솔로 아니냐, 저 여자친구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태아의 삶을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삶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불행한 삶을 주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더 열심히 살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내가 좀 나의 삶을 바꾸고 알코올 중독 좀 고치고 나의 그 불안한 환경들을 개선해서 아이한테 좋은 환경 주자, 노력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근데 노력은 쥐뿔 하나도 안 하고 나서 그러면서 나한테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이 여성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여성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있는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자녀도 딸이에요, 딸. 제가 그 딸을 보면서 과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낙태 반대 운동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생명에 대한 가치, 책임에 대한 가치를 여성에게 잘 전달할 때 여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온전한 성윤리를 전달할 때 남성에게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라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우리의 이 태아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죠. 지켜줘야죠. 말로만 그렇게 인권 따지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낙태 약물 도입하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맨날 성소수자가 어땠다 저땠다 말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겠다 말하는데,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 그러는데, 생명을 위해 일하겠다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그러는데, 뭐가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국민인 태아를 지키는 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기결정권도 타인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누려야 될 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가장 작고 약한 생명, 그 태아라면 그 말 못하는 생명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라고 입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진짜 인권이고 진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른다우셨으면 좋겠고 인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